밤에 종아리가 아리고 또 쥐가 나서 이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많아져요. 물론 이제 예전에 운동 많이 하고 나면은 항상 이제 종아리가 땡겨가지고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쥐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다리에 쥐가 난 거는 그러니까 근육 경련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수축까지 굳었다가 이제 풀어지고 이완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고 계속 근육이 이제 경련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근육 경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근육이 뭉친 걸까요? 근육 자체는 그러니까 수축, 이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신호거든요. 뇌나 척수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이 신경호에 따라서 근육이 이제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거나 그러면 이 신경 하나가 이제 근육을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신경 하나가 근육을 여러 군데를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동작에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완돼야 될 때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근육이 이제 경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 이외에도 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좀 안 하던 운동, 이제 안 하던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근육이 많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제 많이 굳어버리면 실제로는 내가 이제 피곤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밤이 되면 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을 시켜서 경련을 일으키면 이런 것들이 밤에 야간 강직, 야간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충분히 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에서 운동을 할 때 있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보통 이제 한 동작을 하거나 그러면 좀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작이 끝나면 한 1분이나 2분이라도 충분히 쉰 다음에 근육이 돌아온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또 근육도 좀 더 강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근육이 좀 경련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든지 뭐 칼륨이 뭐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이런 것들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런 근육 경련은요, 이 마그네슘, 칼륨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뭐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좋거든요. 정확히 원인을 찾아본 다음에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뭐 토해가지고 몸에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스포츠 음료나 뭐 이온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소금물이고요. 또 설탕물이에요. 오히려 안 좋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물을 드신다고 하면 그냥 생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련이 일어나면 이거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나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풀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도 좀 요령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데일리핏 케어 김정환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경련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허리 질환이나 무릎 질환으로 인해서 종아리 근육이 많이 경직되고 경련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올바르게 예방하고 또 올바르게 또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주고, 두 번째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대한 근육을 풀고, 세 번째는 발목의 움직임을 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고관절 움직임 동작입니다. 자, 천장 보고 누워 보실 건데, 우리 천장 보고 누우실 때 옆으로 누워서
천장 보고 누우실 겁니다.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허리가 말고 고관절부터 넘겨주시고 허리는 따라가도록 이렇게 천장 보고 누워주신 상태에서 양쪽 다리 가볍게 풀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확 다 열리게끔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가볍게 발바닥 박수처럼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을 할 때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이 움직임을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볍게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횟수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10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세트 할 때도 발목에 대한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주실 필요 없이 가볍게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고관절만 움직임을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허벅지 뒷근육을 풀어볼 겁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무릎을 펴주셔서 가볍게 양손으로 잡아 끌고 가볍게 무릎을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힘 빼셨다가 자, 이 상태에서 10번 정도 다시 해볼게요. 시작. 자, 요 동작 하실 때 반대쪽 다리를 펴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가동 범위를 더 크게 잡아먹어서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꼭 양쪽 무릎을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수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허리에도 부담이 덜 되고 고관절도 부담이 덜 되신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렇게까지 해주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다 펴주시고 자, 마지막 동작은 발목에 대한 움직임을 주실 겁니다. 이때 발목을 너무 세게 위로 올리고 내릴 필요 없이 가볍게 왔다가 갔다가 위로 올리고 내리고를 10번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실 때도 내가 있는 힘껏 당기고 밀 필요 없이 가볍게 움직임만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근육의 경련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내가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더 세게 이완을 시키고자 더 많이 당기고 밀어내면 오히려 역효과로 근육의 경련을 더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진행해 주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진행해 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 두 번째 허벅지 뒤쪽, 세 번째 발목까지 이러면서 우리 하지 전체에 있는 근육을 풀어보고 예방할 수 있는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동작을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 그 다음에 일어나셨을 때도 한 번, 이렇게 총 2번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한 번만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일어나선 직후에 바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 주무시면서 경직되어 있는 몸을 좀 깨울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녁 때 생기는 이제 근육 경련에 대해서 말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내용으로 좀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